안녕하세요. 갈지자입니다. 오늘도 비틀거리며 가볼 텐데 좀 많이 벗어나서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주제 말하는 품목을 좀 옮겨서 소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와 몸 1편 1편이란 말은 다음에 좀 계속 할 말이 있다는 얘기겠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에 이 소설로 소설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맨북상을 획득을 했잖아요. 받았죠? 그러자 소설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아는 형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유명해서 한 소설 사봤는데, 야, 너 이 분야 비슷하게 있으니까 물어보자. 이게 뭐가 유명하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제가 성의껏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읽어본 바로는 결국 이거 아니겠냐. 작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독특한 치필력, 소설을 짜가는 구성력, 일상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단면의 잔혹성, 이런 것들을 흡우적 미학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글재주와 함께 합쳐지면서 상승 효과를 냈다. 인물들이 대단히 현실적이면서도, 그리고 또 나름의 또 정당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사건의 개연성이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그러니까 어느 인물도 뭐 나쁘다 좋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그래? 뭐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그랬더니, 참.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뭐 다른 소설은 안 그러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제가 이거 딱히 몸으로 이게 채식주의자를 내 나름으로 이렇게 풀이해 가겠다는 앙심을 품은 건 아니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평생 몸 이론으로 주창자로, 특히 연기 분야에서 그렇게 제 나름의 이론을 쌓고 실제를 해보고 이렇게 왔는데, 그거는 아마 무의식 속에 이렇게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같고, 그때 그 다른 소설은 안 그러냐? 라는 질문에 제가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를 못하고 뻘쭘했던,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봤거든요. 다시 처음에 제가 뭐 이 채식 주제를 한 2번 읽고 그랬는데, 대단하다 그랬는데 또 못 받았다 그래서 또 한 번 읽었고, 이번에 또 다시 읽었으니까 뭐 여러 번 읽어보는 편이네요. 뭐 이야기를 좀 하려면은 뭐 별 수 없이 좀 여러 번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알고 있더라도. 근데 뭐 사실은 잘 모르는 거니까. 제가 제독을 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습니다. 끝내고 난 뒤에, 야, 역시 좋은 작품이란 입출구가 여러 개 있구나. 예? 이때 작가의 의도는 저는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작품의 의도가 작가의 의도일 수 있고 말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 이번에 읽을 때 몸의 관점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뜯어보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란다. 영화에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소설의 키워드랄까 화두랄까요? 꿈으로 재생산되는 기억이란 것, 아련한 기억이란 것 하나 하고 그게 촉매제가 돼서 몸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속죄의 형식, 이 두 가지.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읽었을 때는 여전히 뭐 사회성이나 도덕성, 가족의 개념이라는 사회적 통념의 울타리 안에서 읽었어요. 네, 일단 뒤로 빼버리고 그냥 소설이 가지고 있는 허구에 딱 대면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화두라고 얘기했던 키워드라고 얘기했던 기억을 한번 볼게요. 꿈으로 재생되는 기억이 어릴 적 기억이거든요. 9살 주인공 영혜의 이 기억이 잠재의식을 통과해서 몸에 아로 새겨지고 소설이 진행되는 나이를 한참 먹고 난 뒤에 영의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이 기억이란 것, 꿈으로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기억이 뭘까? 그건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던 자기 한 집에 살았던 바둑이요, 누렁이라고 하던데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9살 때죠. 아마 이 누렁이가 얼떨결에 영애를 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노했다 이거죠. 그래서 딸을 대신해서 이상하게 복수 형식을 복수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에다가 개를 묶고는, 누렁이를 묶고는 마을 동네를 마구 끌고 쭉 돌아다닙니다. 그러고는 끝내는 개고기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놔놓고. 이게 이제 끊임없이 이제 꿈으로 생산됐고, 그 꿈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뭘 어떻게 영희가 하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안 했겠죠. 그것이 본인을 괴롭히긴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도 해요. 진저리 친다는 투로 얘가 먹어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 기억을 영의 입을 빌린 한강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오싹하고 더럽고 끔찍하고 잔인한, 그래서 환멸스러운, 이 표현이 좋은데 덜 식은 피처럼 미지근한, 그리고 결국 영의 눈에 들어오고 몸에 아로새겨진 문장은 어떤 것이냐, 어쩜 저렇게 한치의 미련도 없이 단호하냐,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기억이 어느 정도 나이 먹고 난 뒤에 그 기억이 꿈으로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 이런 건 없어요. 그 뒤에 지속이 됐겠죠. 다시 말하자면은 육식을 계속 했다는 얘기예요. 딱히 개가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개를 죽인 거 아니에요. 비참하게 살육, 폭력, 인간이 가진 이 폭력성, 이런 것들이 몸에 기억처럼 각인되어 있을 것이고요. 고기 이런 것, 살점 이런 거죠. 피가 떨어지는. 이게 이제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다는 얘기겠죠. 영희 언니의 말에 의하면요, 9살 때 영희가 바로 이걸 보고
마을 뒷동산에 올라가서 영희 언니한테 진정으로 이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영희 언니한테 영희가 우리 도망치자. 그걸 영희 언니가 나중에 이렇게 기억을 해내요. 그런데 영화는 물론 이 시점부터 출발하긴 하는데 어느 날 어쩌면 내가 그러니까 영희 자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몸이 드디어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내가 연기에 있어서 결단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연기상 그렇다는 것이고 지속되어 왔죠. 고기를 계속 먹었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남편한테 갑자기 눈 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 냄새. 당신한테서 고기 냄새가 나. 남편은 황당한 얘기죠. 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사실은 이 얘기는 동시에요.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남도 남이지만 타인도 타인이거니와 본인한테도 끊임없이 그런 사륙을 전제로 한 고기 냄새가 계속해서 풍겨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안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점점점 꿈은 같대. 재생산되는 꿈은 같대. 기억은 같대. 몸의 고통은 점점 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강화되어 왔다. 그래서 이제 고기 냄새, 당신한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기점으로 결국 속죄가 시작되는 거고, 속죄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 실천의 주체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눈에는 그냥 그렇게 보여요.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보여요. 거부하는 것과 채식주의자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채식주의자는 건강을 위해서라면요. 영의 모든 육식의 거부. 걸러서 들어갔더라도 계란조차도 안 먹고 아예 우유도 안 먹고 이런 거는 그런 거부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영희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아픈 건 가슴이다. 그래서 노브라로 그냥 가슴을 해방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가슴은 해치지 않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참혹하게 사육당하는 누렁이를 본 이 기억 말이죠. 이것이요. 빙의가 되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와 영희 사이인데 하도 안 먹는다니까 시골서 아버지 엄마가 이제 육고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가져왔겠죠. 완전히 아버지가 보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딸로 보인단 말이죠. 안타깝고 하니까 먹어라. 안 먹으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아버지가 폭력을 씁니다. 입을 벌려서 고기 덩어리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소설에서 이렇게 적혔습니다. 고기 덩어리를 확 내뱉은 뒤 과도를 치켜들고 가족들의 눈을 차례로 쏘아본다. 제가 보기에는 누렁이를 빙의했다기보다는 물리적으로 누렁이가 복수를 하는 것을 본인이 해주는 듯한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누렁이의 발악과 그 발자국, 그 고통, 그 물리적인 고통명, 이것을 빙의를 지나서 아예 몸으로 다시 살아내는 그런 느낌까지도 저는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피가 나는 모든 날 것에 대한 거부가 시작된 거죠. 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몸의 속죄냐 하면은 속죄를 염두에 둔 건 아니에요. 계속 꿈에서 나타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길게요. 9살 이후로요. 계속 육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누렁이뿐만이 아닌 거죠. 여전히 속죄가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지워지지 않는 어떤 물감 같은 것, 문신 같은 것으로 몸으로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애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가해자라는 게 딱히 소설에서 얘기 안 해도 그런 게 읽는 독자로서 자꾸 느껴지고 그런 뉘앙스가 있고, 문신처럼 자꾸 더 크게만 자꾸 새겨진다. 이것이 이제 속죄를 하려는 영예를 괴롭히는, 다시 말하자면 덜 됐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몸을 통한 속죄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제가 보기엔 갈 때까지 간다는 건데, 갈 때까지란 게 대체 어디까지지? 이 질문을 해놓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